오늘 밤 함께 천천히 펼쳐볼 책은 자청 작가의 완벽한 원시인입니다. 제목을 가만히 읽어봅니다. 완벽한 원시인.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한 말처럼 느껴집니다. 완벽하다는 말은 미래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데 원시인이라는 말은 오래전의 인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동굴, 불, 사냥, 걷기, 햇빛, 바람, 배고픔, 잠, 몸의 감각, 두 단어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제목에는 중요한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현대인이 되었을까요? 몸도, 마음도, 뇌도 이 시대에 완전히 적응했을까요? 손에는 스마트폰이 있고 눈앞에는 끝없는 정보가 있으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알림이 울립니다. 배고프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고 위험하지 않아도 불안이 올라옵니다. 몸은 방 안에 있지만 마음은 계속 세상 전체를 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아주 현대적인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몸과 뇌는 여전히 오래된 생존의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어쩌면 이렇게 들립니다. 너무 멀리 와버린 현대인에게 다시 인간의 기본으로 돌아가 보라고. 더 많이 가지기 전에, 더 복잡한 전략을 세우기 전에, 더 많은 정보를 집어넣기 전에, 먼저 몸과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바닥을 회복하라고. 완벽한 원시인은 그런 메시지를 품은 책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을 탓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나는 왜 계획을 오래 지키지 못할까? 나는 왜 밤마다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할까? 나는 왜 자꾸 불안하고, 왜 자꾸 피곤하고, 왜 자꾸 시작하지 못할까? 하지만 이 책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문제는 단순히 의지 부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몸과 뇌가 설계된 방식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환경이 너무 크게 어긋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원시의 인간은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 해가 뜨면 몸이 깨어나고 음식을 얻기 위해 걷고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고 위험을 감지하고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쉬어야 했습니다. 그 삶은 힘들었지만 몸과 마음은 그 리듬에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다르게 삽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고 밤에도 밝은 화면을 봅니다. 칼로리 높은 음식은 너무 쉽게 얻고 움직임은 점점 줄어듭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의 삶까지 실시간으로 비교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뉴스, 정보까지 계속 받아들입니다. 몸은 안전한데 뇌는 위협을 느낍니다. 배는 부른데 마음은 허기집니다. 시간은 절약되는 것 같은데 정신은 더 바빠집니다. 이 모순 속에서 현대인은 지칩니다. 그리고 지친 사람은 더 쉽게 자극을 찾습니다. 짧은 영상, 단 음식, 즉각적인 보상, 끝없는 스크롤, 빠른 쾌감. 잠시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지만 금방 다시 공허해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자극을 찾습니다. 이 반복은 아주 조용하게 삶을 잠식합니다. 완벽한 원시인은 바로 이 반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의 기본값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더 많은 자극이 아닙니다. 더 많은 정보도 아닙니다. 더 많은 계획도 아닙니다. 먼저 잠을 회복하는 것, 몸을 움직이는 것, 햇빛을 보는 것, 제대로 먹는 것, 사람과 연결되는 것, 쉴 때 진짜 쉬는 것, 자극을 줄이고 몸이 원래 이해할 수 있는 리듬으로 돌아가는 것, 이런 단순한 일들이 생각보다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되게 단순합니다. 잠, 물, 햇빛, 움직임, 호흡, 식사, 관계, 휴식.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이것들을 가볍게 여기지만 이 바닥이 무너지면
마음도 쉽게 무너집니다. 잠이 부족하면 사소한 말에도 예민해집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햇빛을 보지 않으면 하루의 리듬이 흐려집니다. 계속 자극에 노출되면 조용한 시간마저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조용한 시간이 불편해지면 우리는 자기 마음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원시인이라는 말은 그래서 퇴보가 아니라 회복의 은유처럼 들립니다. 더 원시적으로 산다는 것은 문명을 버리자는 뜻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버리고 숲으로 들어가자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잊지 말자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계속 입력하고, 계속 처리하고, 계속 성과를 내는 장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몸을 가진 생명입니다. 피로해지고, 배고파지고, 햇빛을 필요로 하고, 관계를 필요로 하고,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너무 당연한 사실을 잊을 때 삶은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자기계발은 의지를 강조합니다. 더 강하게 결심하라. 더 철저하게 계획하라. 더 열심히 노력하라. 더 많은 목표를 세우라. 물론 의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몸이 완전히 지쳐 있다면 의지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수면이 무너지고 몸이 둔해지고 뇌가 계속 자극에 중독되어 있다면 좋은 결심도 쉽게 흐트러집니다. 그러므로 자기 개발의 첫 번째 단계는 어쩌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회복일 수 있습니다. 나를 더 밀어붙이기 전에 내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 내가 나를 배신하지 않도록 환경을 정리하는 것. 욕망과 자극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생활의 방향을 다시 잡는 것. 이것이 완벽한 원시인이 말하는 중요한 감각입니다. 현대인은 너무 많은 선택지 속에서 삽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볼지, 어디에 시간을 쓸지, 누구와 비교할지, 무엇을 배울지, 어떤 삶을 살지. 선택지가 많으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때로는 그 선택지 자체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너무 많은 가능성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계속 더 좋은 선택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선택하면 손해를 볼 것 같고, 남들은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내 선택만 부족해 보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내 몸이 좋아지는 선택인가? 내 마음이 맑아지는 선택인가? 내가 내일 조금 더 나은 상태로 일어날 수 있는 선택인가? 나를 자극하는 선택인가? 나를 회복시키는 선택인가? 이런 질문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원시적인 기준은 의외로 강합니다. 잘 잤는가? 잘 먹었는가? 걸었는가? 햇빛을 보았는가? 몸을 썼는가? 사람과 진짜 대화를 나누었는가? 오늘 너무 많은 자극에 자신을 던지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하지만 삶의 뿌리를 점검하게 합니다. 우리는 뿌리가 약해진 채 가지에 장식만 더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더 멋진 목표, 더 화려한 성취, 더 빠른 성공, 더 많은 인정. 하지만 뿌리가 약하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기본이 회복되면 사람은 훨씬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완벽함은 결점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다운 상태를 회복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피곤하면 쉬고, 배고프면 먹고, 몸이 굳으면 움직이고, 밤이 되면 잠들고, 불안하면 자극을 더하는 대신 호흡을 고르는 것. 너무 복잡해진 삶을 다시 몸의 언어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원시인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자주 무시합니다. 눈이 피곤해 화면을 봅니다. 허리가 아파도 계속 앉아 있습니다. 잠이 와도 더 깨어 있으려 합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먹고 배가 고픈데도 바쁘다는 이유로 넘깁니다.
마음이 지쳤는데도 더 많은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이 동시에 말합니다. 이제 그만. 더는 이렇게는 못 가겠다고. 그 신호가 오기 전에 우리는 조금씩 돌아와야 합니다. 완벽한 원시인은 그 돌아옴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낭만적인 구호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생물의 작동 방식을 존중하자는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현대의 도구를 쓰되 그 도구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문명의 편리를 누리되 몸의 리듬을 완전히 잃지 않는 것. 성과를 추구하되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본 상태를 먼저 돌보는 것.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특히 도파민이라는 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도파민은 보상과 동기와 관련된 뇌의 작동에 자주 언급되는 물질입니다. 우리는 작은 보상을 원합니다. 알림 하나, 좋아요 하나, 짧은 영상 하나, 달콤한 음식 한 입, 새로운 소식 하나. 이런 것들은 당장 기분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너무 잦은 자극은 조용하고 깊은 만족을 느끼는 힘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 일이 지루해지고 긴 대화를 견디기 어려워지고 한 가지 일에 오래 집중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삶은 점점 짧은 자극의 조각들로 나뉩니다. 하루는 바쁘지만 깊게 남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많이 본 것 같은데 진짜 배운 것은 적습니다. 계속 연결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외롭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자극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입니다. 가끔은 화면을 끄는 것, 가끔은 아무 음악도 틀지 않고 걷는 것, 가끔은 식사를 하면서 휴대폰을 보지 않는 것, 가끔은 잠들기 전 1시간만이라도 마음을 조용히 만드는 것. 이 작은 절제가 뇌를 다시 맑게 할 수 있습니다. 절제는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아닙니다. 절제는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내 주의력을 아무데나 빼앗기지 않겠다는 태도. 내 시간을 끝없는 자극의 시장에 모두 내놓지 않겠다는 선택. 내 몸과 마음이 다시 회복될 공간을 남겨두겠다는 결심. 이것은 아주 현대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원시의 인간은 위험한 동물을 조심해야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대의 인간은 보이지 않는 자극을 조심해야 합니다. 편리함으로 포장된 중독, 즐거움으로 포장된 소진, 연결로 포장된 비교, 정보로 포장된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에너지를 조금씩 가져갑니다. 그래서 현대의 원시인은 도끼나 창을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의력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수면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몸의 리듬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관계와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원시인은 강한 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넓게 인간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상태를 묻습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맑아질까요? 충분히 자고 일어난 아침, 가볍게 움직인 뒤의 몸, 햇빛을 받으며 걷는 시간, 좋은 사람과 진심으로 대화한 뒤의 마음, 집중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난 뒤의 만족감, 불필요한 자극을 끊고 조용히 쉬고 난 뒤의 평온함. 이런 순간에 우리는 자신을 조금 더 또렷하게 느낍니다. 그때 삶은 덜 복잡해집니다. 해야 할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내 안에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자주 답을 밖에서 찾습니다. 새로운 방법, 새로운 강의, 새로운 책, 새로운 루틴, 새로운 도구.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답은 너무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밤 제때 잠드는 것, 내일 아침 물을 마시고 햇빛을 보는 것, 몸을 조금 움직이는 것, 과한 자극을 줄이는 것, 해야 할 일을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것. 이 단순한 일들이 삶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함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특별한 비법을 원합니다. 복잡하고 새롭고 놀랍고 남들이 모르는 비밀 같은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몸은 비밀보다 반복을 좋아합니다. 뇌는 거창한 결심보다 안정된 리듬을 좋아합니다. 삶은 화려한 혁명보다 작은 루틴의 지속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한 원시인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 사람은 생물입니다. 생물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면 좋은 선택이 조금 쉬워집니다. 나쁜 환경에 계속 있으면 좋은 결심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나를 바꾸고 싶다면 나를 탓하기 전에 환경을 바꾸어야 합니다. 잠들기 전 휴대폰을 침대에서 멀리 두는 것. 집안에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 것. 아침에 바로 햇빛을 볼 수 있게 커튼을 여는 것. 운동복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것. 책을 가까이에 두고 자극적인 앱은 멀리하는 것. 이런 작은 환경의 설계가 의지를 도와줍니다. 원시인은 복잡한 의지력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해가 뜨면 깨어나고 몸을 움직이고 무리와 함께하고 위험을 피하고 에너지를 아끼고 밤이 되면 쉬었습니다. 현대인은 그 자연스러운 환경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 몸이 자연스럽게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 내 뇌가 자극에 계속 끌려가지 않을 환경. 내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 이것이 현대인의 원시적 지혜입니다. 이 책을 밤에 듣는다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실천은 수면입니다. 잠은 너무 당연해서 우리는 자주 희생시킵니다. 조금만 더 보자. 조금만 더 일하자. 조금만 더 걱정하자. 조금만 더 버티자. 그렇게 밤을 밀어내다 보면 다음 날의 나도 함께 밀려납니다. 잠이 부족한 나는 더 예민하고, 더 불안하고, 더 충동적이고, 더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자신을 탓합니다.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하지만 어쩌면 그날의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잠이었을 수 있습니다. 쉬지 못한 뇌에게 최상의 판단을 기대하는 것은 가혹한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잠을 삶의 가장 기본적인 회복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잠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잠은 뇌가 다시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몸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감정이 가라앉는 시간입니다. 내일의 나를 위해 오늘의 나를 조용히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완벽한 원시인이 말하는 회복의 세계는 어쩌면 바로 이 밤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밤이 좋은 아침을 만들고, 좋은 아침이 좋은 하루를 만들고, 좋은 하루가 다시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 화면을 조금 일찍 내려놓는 것, 내일 아침 창문을 열고 빛을 보는 것, 점심 뒤 10분만 걷는 것, 하루 한 번 아무 자극 없이 숨을 고르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한 시작입니다. 사람은 작은 변화로도 다시 살아납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도 몸의 리듬을 회복하면 생각이 조금씩 맑아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맑아지면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가 달라지면 삶도 천천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삶을 한 번에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생명은 매일 반복되는 리듬으로 바뀝니다. 잘 자고, 잘 먹고, 움직이고, 쉬고, 사람과 연결되고, 자극을 조절하는 것. 이 기본적인 것들이 쌓여 사람의 상태가 바뀝니다. 그리고 상태가 바뀌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지친 상태에서 세운 목표는 삶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된 상태에서 세운 목표는 삶을 앞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목표보다 먼저입니다. 성공보다 먼저입니다. 전략보다 먼저입니다. 완벽한 원시인은 이 순서를 다시 세우게 합니다. 현대인은 너무 자주 순서를 거꾸로 둡니다. 몸은 무너졌는데 성과를 요구합니다. 마음은 지쳤는데 더 큰 목표를 세웁니다. 잠은 부족한데 집중력을 원합니다. 관계는 텅 비었는데 동기부여를 찾습니다. 이렇게 살면 삶은 계속 삐걱거립니다. 그러니 오늘은 순서를 바꾸어 봅니다. 먼저 몸, 먼저 잠, 먼저 호흡, 먼저 리듬, 먼저 기본, 그리고 그 위에 생각과 목표와 성취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삶은 조금 덜 억지스러워집니다. 우리는 자신을 채찍질해서만 앞으로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잘 돌보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안정되면 사람은 다시 무언가를 하고 싶어집니다. 호기심이 돌아옵니다. 집중이 돌아옵니다. 작은 용기가 돌아옵니다. 삶에 대한 감각이 돌아옵니다. 이 돌아옴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원시인이 말하는 완벽함은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능을 되찾은 사람이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흐려진 뇌를 맑게 하고 무뎌진 몸을 깨우고 흩어진 주의력을 다시 모으고 잃어버린 리듬을 회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현대의 초과잉 속에서 오히려 강해집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잘 작동시키는 사람. 더 많이 자극받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더 바쁜 사람이 아니라 회복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오래 갑니다. 오늘 밤 이 책을 떠올리며 우리도 작게 점검해 봅니다. 나는 요즘 잘 자고 있는가? 내 몸은 충분히 움직이고 있는가? 나는 햇빛을 보고 있는가? 나는 너무 많은 자극에 나를 맡기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진짜 배고픔과 감정의 허기를 구분하고 있는가? 나는 쉬는 시간에도 계속 나를 자극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들은 나를 혼내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나를 돌아오게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 많이 어긋나 있었다면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삶은 언제든 조금씩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완벽하려는 마음이 우리를 더 지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힘입니다. 흐트러지면 돌아오고, 무너지면 쉬고, 자극에 빠졌다면 끊고, 몸이 굳었다면 움직이고, 마음이 불안하다면 숨을 고르는 것. 그렇게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원시의 인간은 내일의 주가를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없는 알림을 확인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삶은 다른 방식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몸의 리듬이 있었습니다. 하루의 빛과 어둠이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있었고, 공동체가 있었고, 생존에 필요한 단순한 집중이 있었습니다. 현대인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합니다. 내 몸과 함께 사는 법. 내 뇌를 과잉 자극으로부터 지키는 법. 내 시간을 조용한 곳으로 되돌리는 법. 내가 정말 원하는 것과 단지 자극이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법. 이것이 현대인의 원시적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거창하지 않지만 깊습니다. 아침에 빛을 보는 일, 걷는 일, 잠들기 전 화면을 끄는 일, 먹는 일, 불안할 때 즉시 도망치지 않고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일, 누군가와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일, 하루에 잠시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 이런 일들은 너무 작아 보여서
우리는 자주 무시합니다. 하지만 자꾸 반복되는 것이 삶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회복이 내일의 선택을 바꿉니다. 내일의 선택이 한 달 뒤에 나를 바꿉니다. 한 달 뒤에 내가 전혀 다른 방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완벽한 원시인은 그 시작점을 아주 낮은 곳에 둡니다. 인간의 기본, 몸의 기본, 뇌의 기본, 삶의 기본,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오늘 밤 우리도 그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더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 자신을 돌보는 것.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고 말하기보다 내 몸과 뇌가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 있었을까? 라고 묻는 것. 나는 의지가 약해 라고 단정하기보다 내가 좋은 선택을 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지는 않았을까? 라고 살펴보는 것. 이 질문은 더 다정하고 더 현실적입니다. 다정함은 변화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가는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기 혐오로 시작한 변화는 쉽게 지칩니다. 하지만 자기 이해로 시작한 변화는 조금 더 오래갑니다. 나는 인간이다. 나는 몸을 가진 존재다. 나는 잠과 햇빛과 움직임과 관계가 필요하다. 나는 과잉 자극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 나를 잘 설계된 환경 안에 두어야 한다. 이 인정이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기계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계처럼 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처럼 살아야 합니다. 빛을 받고 숨을 쉬고 움직이고 쉬고 느끼고 연결되고 회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삶은 조금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오늘 함께한 책은 자청 작가의 완벽한 원시인이었습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오늘의 자극을 조금 내려놓습니다. 오늘의 비교도 내려놓습니다. 오늘의 알림도, 오늘의 걱정도 잠시 멀리 둡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저 숨 쉬는 한 사람입니다. 몸을 가진 사람입니다. 쉬어야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은 더 많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많이 계획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아주 오래된 인간의 방식으로 잠시 어둠 속에서 쉬면 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몸의 무게를 느낍니다.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는 것을 허락합니다. 내일의 나는 오늘의 휴식 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봅니다. 나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 나는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 나는 더 많은 자극이 아니라 더 깊은 쉼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 말과 함께 오늘 밤은 편안히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몸도, 당신의 뇌도, 당신의 마음도 오늘은 원래의 리듬으로 천천히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함께 천천히 펼쳐볼 책은 자청 작가의 완벽한 원시인입니다. 제목을 가만히 읽어봅니다. 완벽한 원시인.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한 말처럼 느껴집니다. 완벽하다는 말은 미래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데 원시인이라는 말은 오래전의 인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동굴, 불, 사냥, 걷기, 햇빛, 바람, 배고픔, 잠, 몸의 감각? 두 단어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제목에는 중요한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현대인이 되었을까요? 몸도, 마음도, 뇌도 이 시대에 완전히 적응했을까요? 손에는 스마트폰이 있고 눈앞에는 끝없는 정보가 있으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알림이 울립니다. 배고프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고 위험하지 않아도 불안이 올라옵니다. 몸은 방 안에 있지만 마음은 계속 세상 전체를 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아주 현대적인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몸과 뇌는 여전히 오래된 생존의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어쩌면 이렇게 들립니다. 너무 멀리 와버린 현대인에게 다시 인간의 기본으로 돌아가 보라고. 더 많이 가지기 전에, 더 복잡한 전략을 세우기 전에, 더 많은 정보를 집어넣기 전에, 먼저 몸과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바닥을 회복하라고. 완벽한 원시인은 그런 메시지를 품은 책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을 탓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나는 왜 계획을 오래 지키지 못할까? 나는 왜 밤마다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할까? 나는 왜 자꾸 불안하고, 왜 자꾸 피곤하고, 왜 자꾸 시작하지 못할까? 하지만 이 책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문제는 단순히 의지 부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몸과 뇌가 설계된 방식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환경이 너무 크게 어긋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원시의 인간은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 해가 뜨면 몸이 깨어나고 음식을 얻기 위해 걷고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고 위험을 감지하고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쉬어야 했습니다. 그 삶은 힘들었지만 몸과 마음은 그 리듬에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다르게 삽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고 밤에도 밝은 화면을 봅니다. 칼로리 높은 음식은 너무 쉽게 얻고 움직임은 점점 줄어듭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의 삶까지 실시간으로 비교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뉴스, 정보까지 계속 받아들입니다. 몸은 안전한데 뇌는 위협을 느낍니다. 배는 부른데 마음은 허기집니다. 시간은 절약되는 것 같은데 정신은 더 바빠집니다. 이 모순 속에서 현대인은 지칩니다. 그리고 지친 사람은 더 쉽게 자극을 찾습니다. 짧은 영상, 단 음식, 즉각적인 보상, 끝없는 스크롤, 빠른 쾌감. 잠시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지만 금방 다시 공허해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자극을 찾습니다. 이 반복은 아주 조용하게 삶을 잠식합니다. 완벽한 원시인은 바로 이 반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의 기본값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더 많은 자극이 아닙니다. 더 많은 정보도 아닙니다. 더 많은 계획도 아닙니다. 먼저 잠을 회복하는 것, 몸을 움직이는 것, 햇빛을 보는 것, 제대로 먹는 것, 사람과 연결되는 것, 쉴 때 진짜 쉬는 것, 자극을 줄이고 몸이 원래 이해할 수 있는 리듬으로 돌아가는 것, 이런 단순한 일들이 생각보다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되게 단순합니다. 잠, 물, 햇빛, 움직임, 호흡, 식사, 관계, 휴식.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이것들을 가볍게 여기지만 이 바닥이 무너지면 마음도 쉽게 무너집니다. 잠이 부족하면 사소한 말에도 예민해집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햇빛을 보지 않으면 하루의 리듬이 흐려집니다. 계속 자극에 노출되면 조용한 시간마저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조용한 시간이 불편해지면 우리는 자기 마음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원시인이라는 말은 그래서 퇴보가 아니라 회복의 은유처럼 들립니다. 더 원시적으로 산다는 것은 문명을 버리자는 뜻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버리고 숲으로 들어가자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잊지 말자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계속 입력하고, 계속 처리하고, 계속 성과를 내는 장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몸을 가진 생명입니다. 피로해지고, 배고파지고, 햇빛을 필요로 하고, 관계를 필요로 하고,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너무 당연한 사실을 잊을 때 삶은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자기계발은 의지를 강조합니다. 더 강하게 결심하라. 더 철저하게 계획하라. 더 열심히 노력하라. 더 많은 목표를 세우라. 물론 의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몸이 완전히 지쳐 있다면 의지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수면이 무너지고 몸이 둔해지고 뇌가 계속 자극에 중독되어 있다면 좋은 결심도 쉽게 흐트러집니다. 그러므로 자기 개발의 첫 번째 단계는 어쩌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회복일 수 있습니다. 나를 더 밀어붙이기 전에 내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 내가 나를 배신하지 않도록 환경을 정리하는 것. 욕망과 자극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생활의 방향을 다시 잡는 것. 이것이 완벽한 원시인이 말하는 중요한 감각입니다. 현대인은 너무 많은 선택지 속에서 삽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볼지, 어디에 시간을 쓸지, 누구와 비교할지, 무엇을 배울지, 어떤 삶을 살지. 선택지가 많으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때로는 그 선택지 자체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너무 많은 가능성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계속 더 좋은 선택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선택하면 손해를 볼 것 같고, 남들은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내 선택만 부족해 보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내 몸이 좋아지는 선택인가? 내 마음이 맑아지는 선택인가? 내가 내일 조금 더 나은 상태로 일어날 수 있는 선택인가? 나를 자극하는 선택인가? 나를 회복시키는 선택인가? 이런 질문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원시적인 기준은 의외로 강합니다. 잘 잤는가? 잘 먹었는가? 걸었는가? 햇빛을 보았는가? 몸을 썼는가? 사람과 진짜 대화를 나누었는가? 오늘 너무 많은 자극에 자신을 던지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하지만 삶의 뿌리를 점검하게 합니다. 우리는 뿌리가 약해진 채 가지에 장식만 더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더 멋진 목표, 더 화려한 성취, 더 빠른 성공, 더 많은 인정. 하지만 뿌리가 약하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기본이 회복되면 사람은 훨씬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완벽함은 결점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다운 상태를 회복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피곤하면 쉬고, 배고프면 먹고, 몸이 굳으면 움직이고, 밤이 되면 잠들고, 불안하면 자극을 더하는 대신 호흡을 고르는 것. 너무 복잡해진 삶을 다시 몸의 언어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원시인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자주 무시합니다. 눈이 피곤해 화면을 봅니다. 허리가 아파도 계속 앉아 있습니다. 잠이 와도 더 깨어 있으려 합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먹고 배가 고픈데도 바쁘다는 이유로 넘깁니다. 마음이 지쳤는데도 더 많은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이 동시에 말합니다. 이제 그만. 더는 이렇게는 못 가겠다고. 그 신호가 오기 전에 우리는 조금씩 돌아와야 합니다. 완벽한 원시인은 그 돌아옴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낭만적인 구호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생물의 작동 방식을 존중하자는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현대의 도구를 쓰되 그 도구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문명의 편리를 누리되 몸의 리듬을 완전히 잃지 않는 것. 성과를 추구하되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본 상태를 먼저 돌보는 것.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특히 도파민이라는 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도파민은 보상과 동기와 관련된 뇌의 작동에 자주 언급되는 물질입니다. 우리는 작은 보상을 원합니다. 알림 하나, 좋아요 하나, 짧은 영상 하나, 달콤한 음식 한 입, 새로운 소식 하나.
이런 것들은 당장 기분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너무 잦은 자극은 조용하고 깊은 만족을 느끼는 힘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 일이 지루해지고 긴 대화를 견디기 어려워지고 한 가지 일에 오래 집중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삶은 점점 짧은 자극의 조각들로 나뉩니다. 하루는 바쁘지만 깊게 남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많이 본 것 같은데 진짜 배운 것은 적습니다. 계속 연결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외롭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자극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입니다. 가끔은 화면을 끄는 것, 가끔은 아무 음악도 틀지 않고 걷는 것, 가끔은 식사를 하면서 휴대폰을 보지 않는 것, 가끔은 잠들기 전 1시간만이라도 마음을 조용히 만드는 것, 이 작은 절제가 뇌를 다시 맑게 할 수 있습니다. 절제는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아닙니다. 절제는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내 주의력을 아무데나 빼앗기지 않겠다는 태도, 내 시간을 끝없는 자극의 시장에 모두 내놓지 않겠다는 선택, 내 몸과 마음이 다시 회복될 공간을 남겨두겠다는 결심. 이것은 아주 현대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원시의 인간은 위험한 동물을 조심해야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대의 인간은 보이지 않는 자극을 조심해야 합니다. 편리함으로 포장된 중독, 즐거움으로 포장된 소진, 연결로 포장된 비교, 정보로 포장된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에너지를 조금씩 가져갑니다. 그래서 현대의 원시인은 도끼나 창을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의력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수면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몸의 리듬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관계와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원시인은 강한 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넓게 인간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상태를 묻습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맑아질까요? 충분히 자고 일어난 아침, 가볍게 움직인 뒤의 몸, 햇빛을 받으며 걷는 시간, 좋은 사람과 진심으로 대화한 뒤의 마음, 집중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난 뒤의 만족감, 불필요한 자극을 끊고 조용히 쉬고 난 뒤의 평온함. 이런 순간에 우리는 자신을 조금 더 또렷하게 느낍니다. 그때 삶은 덜 복잡해집니다. 해야 할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내 안에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자주 답을 밖에서 찾습니다. 새로운 방법, 새로운 강의, 새로운 책, 새로운 루틴, 새로운 도구.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답은 너무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밤 제때 잠드는 것, 내일 아침 물을 마시고 햇빛을 보는 것, 몸을 조금 움직이는 것, 과한 자극을 줄이는 것, 해야 할 일을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것. 이 단순한 일들이 삶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함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특별한 비법을 원합니다. 복잡하고 새롭고 놀랍고 남들이 모르는 비밀 같은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몸은 비밀보다 반복을 좋아합니다. 뇌는 거창한 결심보다 안정된 리듬을 좋아합니다. 삶은 화려한 혁명보다 작은 루틴의 지속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한 원시인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 사람은 생물입니다. 생물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면 좋은 선택이 조금 쉬워집니다. 나쁜 환경에 계속 있으면 좋은 결심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나를 바꾸고 싶다면 나를 탓하기 전에 환경을 바꾸어야 합니다. 잠들기 전 휴대폰을 침대에서 멀리 두는 것, 집안의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 것, 아침에 바로 햇빛을 볼 수 있게 커튼을 여는 것, 운동복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것, 책을 가까이에 두고 자극적인 앱은 멀리하는 것.
이런 작은 환경의 설계가 의지를 도와줍니다. 원시인은 복잡한 의지력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해가 뜨면 깨어나고 몸을 움직이고 무리와 함께하고 위험을 피하고 에너지를 아끼고 밤이 되면 쉬었습니다. 현대인은 그 자연스러운 환경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 몸이 자연스럽게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 내 뇌가 자극에 계속 끌려가지 않을 환경, 내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 이것이 현대인의 원시적 지혜입니다. 이 책을 밤에 듣는다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실천은 수면입니다. 잠은 너무 당연해서 우리는 자주 희생시킵니다. 조금만 더 보자, 조금만 더 일하자, 조금만 더 걱정하자, 조금만 더 버티자. 그렇게 밤을 밀어내다 보면 다음 날의 나도 함께 밀려납니다. 잠이 부족한 나는 더 예민하고, 더 불안하고, 더 충동적이고, 더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자신을 탓합니다.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하지만 어쩌면 그날의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잠이었을 수 있습니다. 쉬지 못한 뇌에게 최상의 판단을 기대하는 것은 가혹한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잠을 삶의 가장 기본적인 회복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잠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잠은 뇌가 다시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몸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감정이 가라앉는 시간입니다. 내일의 나를 위해 오늘의 나를 조용히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완벽한 원시인이 말하는 회복의 세계는 어쩌면 바로 이 밤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밤이 좋은 아침을 만들고, 좋은 아침이 좋은 하루를 만들고, 좋은 하루가 다시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 화면을 조금 일찍 내려놓는 것, 내일 아침 창문을 열고 빛을 보는 것, 점심 뒤 10분만 걷는 것, 하루 한 번 아무 자극 없이 숨을 고르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한 시작입니다. 사람은 작은 변화로도 다시 살아납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도 몸의 리듬을 회복하면 생각이 조금씩 맑아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맑아지면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가 달라지면 삶도 천천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삶을 한 번에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생명은 매일 반복되는 리듬으로 바뀝니다. 잘 자고, 잘 먹고, 움직이고, 쉬고, 사람과 연결되고, 자극을 조절하는 것. 이 기본적인 것들이 쌓여 사람의 상태가 바뀝니다. 그리고 상태가 바뀌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지친 상태에서 세운 목표는 삶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된 상태에서 세운 목표는 삶을 앞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목표보다 먼저입니다. 성공보다 먼저입니다. 전략보다 먼저입니다. 완벽한 원시인은 이 순서를 다시 세우게 합니다. 현대인은 너무 자주 순서를 거꾸로 둡니다. 몸은 무너졌는데 성과를 요구합니다. 마음은 지쳤는데 더 큰 목표를 세웁니다. 잠은 부족한데 집중력을 원합니다. 관계는 텅 비었는데 동기부여를 찾습니다. 이렇게 살면 삶은 계속 삐걱거립니다. 그러니 오늘은 순서를 바꾸어 봅니다. 먼저 몸, 먼저 잠, 먼저 호흡, 먼저 리듬, 먼저 기본, 그리고 그 위에 생각과 목표와 성취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삶은 조금 덜 억지스러워집니다. 우리는 자신을 채찍질해서만 앞으로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잘 돌보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안정되면 사람은 다시 무언가를 하고 싶어집니다. 호기심이 돌아옵니다. 집중이 돌아옵니다. 작은 용기가 돌아옵니다. 삶에 대한 감각이 돌아옵니다. 이 돌아옴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원시인이 말하는 완벽함은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능을 되찾은 사람이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흐려진 뇌를 맑게 하고, 무뎌진 몸을 깨우고, 흩어진 주의력을 다시 모으고, 잃어버린 리듬을 회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현대의 초과잉 속에서 오히려 강해집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잘 작동시키는 사람. 더 많이 자극받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더 바쁜 사람이 아니라 회복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오래 갑니다. 오늘 밤 이 책을 떠올리며 우리도 작게 점검해 봅니다. 나는 요즘 잘 자고 있는가? 내 몸은 충분히 움직이고 있는가? 나는 햇빛을 보고 있는가? 나는 너무 많은 자극에 나를 맡기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진짜 배고픔과 감정의 허기를 구분하고 있는가? 나는 쉬는 시간에도 계속 나를 자극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들은 나를 혼내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나를 돌아오게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 많이 어긋나 있었다면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삶은 언제든 조금씩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완벽하려는 마음이 우리를 더 지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힘입니다. 흐트러지면 돌아오고, 무너지면 쉬고, 자극에 빠졌다면 끊고, 몸이 굳었다면 움직이고, 마음이 불안하다면 숨을 고르는 것. 그렇게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원시의 인간은 내일의 주가를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없는 알림을 확인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삶은 다른 방식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몸의 리듬이 있었습니다. 하루의 빛과 어둠이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있었고, 공동체가 있었고, 생존에 필요한 단순한 집중이 있었습니다. 현대인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합니다. 내 몸과 함께 사는 법. 내 뇌를 과잉 자극으로부터 지키는 법. 내 시간을 조용한 곳으로 되돌리는 법. 내가 정말 원하는 것과 단지 자극이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법. 이것이 현대인의 원시적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거창하지 않지만 깊습니다. 아침에 빛을 보는 일, 걷는 일, 잠들기 전 화면을 끄는 일, 먹는 일, 불안할 때 즉시 도망치지 않고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일, 누군가와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일, 하루에 잠시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 이런 일들은 너무 작아 보여서 우리는 자주 무시합니다. 하지만 작고 반복되는 것이 삶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회복이 내일의 선택을 바꿉니다. 내일의 선택이 한 달 뒤에 나를 바꿉니다. 한 달 뒤에 내가 전혀 다른 방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완벽한 원시인은 그 시작점을 아주 낮은 곳에 둡니다. 인간의 기본, 몸의 기본, 뇌의 기본, 삶의 기본,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오늘 밤 우리도 그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더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 자신을 돌보는 것.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고 말하기보다 내 몸과 뇌가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 있었을까? 라고 묻는 것. 나는 의지가 약해 라고 단정하기보다 내가 좋은 선택을 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지는 않았을까? 라고 살펴보는 것. 이 질문은 더 다정하고
더 현실적입니다. 다정함은 변화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가는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기 혐오로 시작한 변화는 쉽게 지칩니다. 하지만 자기 이해로 시작한 변화는 조금 더 오래갑니다. 나는 인간이다. 나는 몸을 가진 존재다. 나는 잠과 햇빛과 움직임과 관계가 필요하다. 나는 과잉 자극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 나를 잘 설계된 환경 안에 두어야 한다. 이 인정이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기계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계처럼 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처럼 살아야 합니다. 빛을 받고 숨을 쉬고 움직이고 쉬고 느끼고 연결되고 회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삶은 조금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오늘 함께한 책은 자청 작가의 완벽한 원시인이었습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오늘의 자극을 조금 내려놓습니다. 오늘의 비교도 내려놓습니다. 오늘의 알림도, 오늘의 걱정도 잠시 멀리 둡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저 숨 쉬는 한 사람입니다. 몸을 가진 사람입니다. 쉬어야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은 더 많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많이 계획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아주 오래된 인간의 방식으로 잠시 어둠 속에서 쉬면 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몸의 무게를 느낍니다.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는 것을 허락합니다. 내일의 나는 오늘의 휴식 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봅니다. 나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 나는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 나는 더 많은 자극이 아니라 더 깊은 쉼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 말과 함께 오늘 밤은 편안히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몸도, 당신의 뇌도, 당신의 마음도 오늘은 원래의 리듬으로 천천히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함께 천천히 펼쳐볼 책은 자청 작가의 완벽한 원시인입니다. 제목을 가만히 읽어봅니다. 완벽한 원시인.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한 말처럼 느껴집니다. 완벽하다는 말은 미래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데 원시인이라는 말은 오래전의 인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동굴, 불, 사냥, 걷기, 햇빛, 바람, 배고픔, 잠, 몸의 감각? 두 단어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제목에는 중요한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현대인이 되었을까요? 몸도, 마음도, 뇌도 이 시대에 완전히 적응했을까요? 손에는 스마트폰이 있고 눈앞에는 끝없는 정보가 있으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알림이 울립니다. 배고프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고 위험하지 않아도 불안이 올라옵니다. 몸은 방 안에 있지만 마음은 계속 세상 전체를 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아주 현대적인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몸과 뇌는 여전히 오래된 생존의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어쩌면 이렇게 들립니다. 너무 멀리 와버린 현대인에게 다시 인간의 기본으로 돌아가 보라고. 더 많이 가지기 전에, 더 복잡한 전략을 세우기 전에, 더 많은 정보를 집어넣기 전에 먼저 몸과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바닥을 회복하라고. 완벽한 원시인은 그런 메시지를 품은 책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을 탓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나는 왜 계획을 오래 지키지 못할까? 나는 왜 밤마다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할까? 나는 왜 자꾸 불안하고, 왜 자꾸 피곤하고, 왜 자꾸 시작하지 못할까? 하지만 이 책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문제는 단순히 의지 부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몸과 뇌가 설계된 방식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환경이 너무 크게 어긋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원시의 인간은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 해가 뜨면 몸이 깨어나고 음식을 얻기 위해 걷고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고 위험을 감지하고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쉬어야 했습니다. 그 삶은 힘들었지만 몸과 마음은 그 리듬에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다르게 삽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고 밤에도 밝은 화면을 봅니다. 칼로리 높은 음식은 너무 쉽게 얻고 움직임은 점점 줄어듭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의 삶까지 실시간으로 비교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뉴스, 정보까지 계속 받아들입니다. 몸은 안전한데 뇌는 위협을 느낍니다. 배는 부른데 마음은 허기집니다. 시간은 절약되는 것 같은데 정신은 더 바빠집니다. 이 모순 속에서 현대인은 지칩니다. 그리고 지친 사람은 더 쉽게 자극을 찾습니다. 짧은 영상, 단 음식, 즉각적인 보상, 끝없는 스크롤, 빠른 쾌감. 잠시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지만 금방 다시 공허해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자극을 찾습니다. 이 반복은 아주 조용하게 삶을 잠식합니다. 완벽한 원시인은 바로 이 반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의 기본값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더 많은 자극이 아닙니다. 더 많은 정보도 아닙니다. 더 많은 계획도 아닙니다. 먼저 잠을 회복하는 것, 몸을 움직이는 것, 햇빛을 보는 것, 제대로 먹는 것, 사람과 연결되는 것, 쉴 때 진짜 쉬는 것, 자극을 줄이고 몸이 원래 이해할 수 있는 리듬으로 돌아가는 것, 이런 단순한 일들이 생각보다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되게 단순합니다. 잠, 물, 햇빛, 움직임, 호흡, 식사, 관계, 휴식.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이것들을 가볍게 여기지만 이 바닥이 무너지면 마음도 쉽게 무너집니다. 잠이 부족하면 사소한 말에도 예민해집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햇빛을 보지 않으면 하루의 리듬이 흐려집니다. 계속 자극에 노출되면 조용한 시간마저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조용한 시간이 불편해지면 우리는 자기 마음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원시인이라는 말은 그래서 퇴보가 아니라 회복의 은유처럼 들립니다. 더 원시적으로 산다는 것은 문명을 버리자는 뜻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버리고 숲으로 들어가자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잊지 말자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계속 입력하고 계속 처리하고 계속 성과를 내는 장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몸을 가진 생명입니다. 피로해지고 배고파지고 햇빛을 필요로 하고 관계를 필요로 하고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너무 당연한 사실을 잊을 때 삶은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자기계발은 의지를 강조합니다. 더 강하게 결심하라. 더 철저하게 계획하라. 더 열심히 노력하라. 더 많은 목표를 세우라. 물론 의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몸이 완전히 지쳐 있다면 의지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수면이 무너지고 몸이 둔해지고 뇌가 계속 자극에 중독되어 있다면 좋은 결심도 쉽게 흐트러집니다. 그러므로 자기 개발의 첫 번째 단계는 어쩌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회복일 수 있습니다. 나를 더 밀어붙이기 전에 내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 내가 나를 배신하지 않도록 환경을 정리하는 것. 욕망과 자극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생활의 방향을 다시 잡는 것. 이것이 완벽한 원시인이 말하는 중요한 감각입니다. 현대인은 너무 많은 선택지 속에서 삽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볼지, 어디에 시간을 쓸지,
누구와 비교할지, 무엇을 배울지, 어떤 삶을 살지. 선택지가 많으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때로는 그 선택지 자체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너무 많은 가능성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계속 더 좋은 선택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선택하면 손해를 볼 것 같고, 남들은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내 선택만 부족해 보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내 몸이 좋아지는 선택인가? 내 마음이 맑아지는 선택인가? 내가 내일 조금 더 나은 상태로 일어날 수 있는 선택인가? 나를 자극하는 선택인가? 나를 회복시키는 선택인가? 이런 질문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원시적인 기준은 의외로 강합니다. 잘 잤는가? 잘 먹었는가? 걸었는가? 햇빛을 보았는가? 몸을 썼는가? 사람과 진짜 대화를 나누었는가? 오늘 너무 많은 자극에 자신을 던지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하지만 삶의 뿌리를 점검하게 합니다. 우리는 뿌리가 약해진 채 가지에 장식만 더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더 멋진 목표, 더 화려한 성취, 더 빠른 성공, 더 많은 인정. 하지만 뿌리가 약하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기본이 회복되면 사람은 훨씬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완벽함은 결점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다운 상태를 회복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피곤하면 쉬고, 배고프면 먹고, 몸이 굳으면 움직이고, 밤이 되면 잠들고, 불안하면 자극을 더하는 대신 호흡을 고르는 것. 너무 복잡해진 삶을 다시 몸의 언어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원시인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자주 무시합니다. 눈이 피곤해 화면을 봅니다. 허리가 아파도 계속 앉아 있습니다. 잠이 와도 더 깨어 있으려 합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먹고 배가 고픈데도 바쁘다는 이유로 넘깁니다. 마음이 지쳤는데도 더 많은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이 동시에 말합니다. 이제 그만. 더는 이렇게는 못 가겠다고. 그 신호가 오기 전에 우리는 조금씩 돌아와야 합니다. 완벽한 원시인은 그 돌아옴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낭만적인 구호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생물의 작동 방식을 존중하자는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현대의 도구를 쓰되 그 도구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문명의 편리를 누리되 몸의 리듬을 완전히 잃지 않는 것. 성과를 추구하되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본 상태를 먼저 돌보는 것.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특히 도파민이라는 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도파민은 보상과 동기와 관련된 뇌의 작동에 자주 언급되는 물질입니다. 우리는 작은 보상을 원합니다. 알림 하나, 좋아요 하나, 짧은 영상 하나, 달콤한 음식 한 입, 새로운 소식 하나. 이런 것들은 당장 기분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너무 잦은 자극은 조용하고 깊은 만족을 느끼는 힘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 일이 지루해지고 긴 대화를 견디기 어려워지고 한 가지 일에 오래 집중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삶은 점점 짧은 자극의 조각들로 나뉩니다. 하루는 바쁘지만 깊게 남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많이 본 것 같은데 진짜 배운 것은 적습니다. 계속 연결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외롭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자극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입니다. 가끔은 화면을 끄는 것, 가끔은 아무 음악도 틀지 않고 걷는 것, 가끔은 식사를 하면서 휴대폰을 보지 않는 것, 가끔은 잠들기 전 1시간만이라도 마음을 조용히 만드는 것. 이 작은 절제가 뇌를 다시 맑게 할 수 있습니다. 절제는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아닙니다. 절제는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내 주의력을 아무데나 빼앗기지 않겠다는 태도, 내 시간을 끝없는 자극의 시장에 모두 내놓지 않겠다는 선택, 내 몸과 마음이 다시 회복될 공간을 남겨두겠다는 결심. 이것은 아주 현대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원시의 인간은 위험한 동물을 조심해야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대의 인간은 보이지 않는 자극을 조심해야 합니다. 편리함으로 포장된 중독, 즐거움으로 포장된 소진, 연결로 포장된 비교, 정보로 포장된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에너지를 조금씩 가져갑니다. 그래서 현대의 원시인은 도끼나 창을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의력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수면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몸의 리듬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관계와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원시인은 강한 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넓게 인간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상태를 묻습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맑아질까요? 충분히 자고 일어난 아침, 가볍게 움직인 뒤의 몸, 햇빛을 받으며 걷는 시간, 좋은 사람과 진심으로 대화한 뒤의 마음, 집중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난 뒤의 만족감, 불필요한 자극을 끊고 조용히 쉬고 난 뒤의 평온함. 이런 순간에 우리는 자신을 조금 더 또렷하게 느낍니다. 그때 삶은 덜 복잡해집니다. 해야 할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내 안에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자주 답을 밖에서 찾습니다. 새로운 방법, 새로운 강의, 새로운 책, 새로운 루틴, 새로운 도구.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답은 너무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밤 제때 잠드는 것, 내일 아침 물을 마시고 햇빛을 보는 것, 몸을 조금 움직이는 것, 과한 자극을 줄이는 것, 해야 할 일을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것. 이 단순한 일들이 삶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함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특별한 비법을 원합니다. 복잡하고 새롭고 놀랍고 남들이 모르는 비밀 같은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몸은 비밀보다 반복을 좋아합니다. 뇌는 거창한 결심보다 안정된 리듬을 좋아합니다. 삶은 화려한 혁명보다 작은 루틴의 지속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한 원시인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 사람은 생물입니다. 생물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면 좋은 선택이 조금 쉬워집니다. 나쁜 환경에 계속 있으면 좋은 결심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나를 바꾸고 싶다면 나를 탓하기 전에 환경을 바꾸어야 합니다. 잠들기 전 휴대폰을 침대에서 멀리 두는 것, 집안에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 것, 아침에 바로 햇빛을 볼 수 있게 커튼을 여는 것, 운동복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것, 책을 가까이에 두고 자극적인 앱은 멀리하는 것. 이런 작은 환경의 설계가 의지를 도와줍니다. 원시인은 복잡한 의지력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해가 뜨면 깨어나고 몸을 움직이고 무리와 함께하고 위험을 피하고 에너지를 아끼고 밤이 되면 쉬었습니다. 현대인은 그 자연스러운 환경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 몸이 자연스럽게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 내 뇌가 자극에 계속 끌려가지 않을 환경, 내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 이것이 현대인의 원시적 지혜입니다. 이 책을 밤에 듣는다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실천은 수면입니다. 잠은 너무 당연해서 우리는 자주 희생시킵니다. 조금만 더 보자, 조금만 더 일하자, 조금만 더 걱정하자, 조금만 더 버티자. 그렇게 밤을 밀어내다 보면 다음 날의 나도 함께 밀려납니다. 잠이 부족한 나는 더 예민하고
더 불안하고, 더 충동적이고, 더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자신을 탓합니다.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하지만 어쩌면 그날의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잠이었을 수 있습니다. 쉬지 못한 뇌에게 최상의 판단을 기대하는 것은 가혹한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잠을 삶의 가장 기본적인 회복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잠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잠은 뇌가 다시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몸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감정이 가라앉는 시간입니다. 내일의 나를 위해 오늘의 나를 조용히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완벽한 원시인이 말하는 회복의 세계는 어쩌면 바로 이 밤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밤이 좋은 아침을 만들고, 좋은 아침이 좋은 하루를 만들고, 좋은 하루가 다시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 화면을 조금 일찍 내려놓는 것, 내일 아침 창문을 열고 빛을 보는 것, 점심 뒤 10분만 걷는 것, 하루 한 번 아무 자극 없이 숨을 고르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한 시작입니다. 사람은 작은 변화로도 다시 살아납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도 몸의 리듬을 회복하면 생각이 조금씩 맑아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맑아지면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가 달라지면 삶도 천천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삶을 한 번에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생명은 매일 반복되는 리듬으로 바뀝니다. 잘 자고, 잘 먹고, 움직이고, 쉬고, 사람과 연결되고, 자극을 조절하는 것. 이 기본적인 것들이 쌓여 사람의 상태가 바뀝니다. 그리고 상태가 바뀌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지친 상태에서 세운 목표는 삶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된 상태에서 세운 목표는 삶을 앞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목표보다 먼저입니다. 성공보다 먼저입니다. 전략보다 먼저입니다. 완벽한 원시인은 이 순서를 다시 세우게 합니다. 현대인은 너무 자주 순서를 거꾸로 둡니다. 몸은 무너졌는데 성과를 요구합니다. 마음은 지쳤는데 더 큰 목표를 세웁니다. 잠은 부족한데 집중력을 원합니다. 관계는 텅 비었는데 동기부여를 찾습니다. 이렇게 살면 삶은 계속 삐걱거립니다. 그러니 오늘은 순서를 바꾸어 봅니다. 먼저 몸, 먼저 잠, 먼저 호흡, 먼저 리듬, 먼저 기본, 그리고 그 위에 생각과 목표와 성취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삶은 조금 덜 억지스러워집니다. 우리는 자신을 채찍질해서만 앞으로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잘 돌보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안정되면 사람은 다시 무언가를 하고 싶어집니다. 호기심이 돌아옵니다. 집중이 돌아옵니다. 작은 용기가 돌아옵니다. 삶에 대한 감각이 돌아옵니다. 이 돌아옴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원시인이 말하는 완벽함은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능을 되찾은 사람이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흐려진 뇌를 맑게 하고, 무뎌진 몸을 깨우고, 흩어진 주의력을 다시 모으고, 잃어버린 리듬을 회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현대의 초과잉 속에서 오히려 강해집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잘 작동시키는 사람. 더 많이 자극받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더 바쁜 사람이 아니라 회복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오래 갑니다. 오늘 밤 이 책을 떠올리며 우리도 작게 점검해 봅니다. 나는 요즘 잘 자고 있는가? 내 몸은 충분히 움직이고 있는가?
나는 햇빛을 보고 있는가? 나는 너무 많은 자극에 나를 맡기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진짜 배고픔과 감정의 허기를 구분하고 있는가? 나는 쉬는 시간에도 계속 나를 자극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들은 나를 혼내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나를 돌아오게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 많이 어긋나 있었다면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삶은 언제든 조금씩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완벽하려는 마음이 우리를 더 지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힘입니다. 흐트러지면 돌아오고, 무너지면 쉬고, 자극에 빠졌다면 끊고, 몸이 굳었다면 움직이고, 마음이 불안하다면 숨을 고르는 것. 그렇게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원시의 인간은 내일의 주가를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없는 알림을 확인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삶은 다른 방식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몸의 리듬이 있었습니다. 하루의 빛과 어둠이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있었고, 공동체가 있었고, 생존에 필요한 단순한 집중이 있었습니다. 현대인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합니다. 내 몸과 함께 사는 법, 내 뇌를 과잉 자극으로부터 지키는 법, 내 시간을 조용한 곳으로 되돌리는 법, 내가 정말 원하는 것과 단지 자극이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법. 이것이 현대인의 원시적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거창하지 않지만 깊습니다. 아침에 빛을 보는 일, 걷는 일, 잠들기 전 화면을 끄는 일, 먹는 일, 불안할 때 즉시 도망치지 않고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일, 누군가와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일, 하루에 잠시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 이런 일들은 너무 작아 보여서 우리는 자주 무시합니다. 하지만 작고 반복되는 것이 삶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회복이 내일의 선택을 바꿉니다. 내일의 선택이 한 달 뒤에 나를 바꿉니다. 한 달 뒤에 내가 전혀 다른 방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완벽한 원시인은 그 시작점을 아주 낮은 곳에 둡니다. 인간의 기본, 몸의 기본, 뇌의 기본, 삶의 기본,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오늘 밤 우리도 그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더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 자신을 돌보는 것.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고 말하기보다 내 몸과 뇌가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 있었을까? 라고 묻는 것. 나는 의지가 약해 라고 단정하기보다 내가 좋은 선택을 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지는 않았을까? 라고 살펴보는 것. 이 질문은 더 다정하고 더 현실적입니다. 다정함은 변화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가는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기 혐오로 시작한 변화는 쉽게 지칩니다. 하지만 자기 이해로 시작한 변화는 조금 더 오래 갑니다. 나는 인간이다. 나는 몸을 가진 존재다. 나는 잠과 햇빛과 움직임과 관계가 필요하다. 나는 과잉 자극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 나를 잘 설계된 환경 안에 두어야 한다. 이 인정이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기계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계처럼 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처럼 살아야 합니다. 빛을 받고 숨을 쉬고 움직이고 쉬고 느끼고 연결되고 회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삶은 조금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오늘 함께한 책은 자청 작가의 완벽한 원시인이었습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오늘의 자극을 조금 내려놓습니다.
오늘의 비교도 내려놓습니다. 오늘의 알림도, 오늘의 걱정도 잠시 멀리 둡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저 숨 쉬는 한 사람입니다. 몸을 가진 사람입니다. 쉬어야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은 더 많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많이 계획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아주 오래된 인간의 방식으로 잠시 어둠 속에서 쉬면 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몸의 무게를 느낍니다.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는 것을 허락합니다. 내일의 나는 오늘의 휴식 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봅니다. 나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 나는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 나는 더 많은 자극이 아니라 더 깊은 쉼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 말과 함께 오늘 밤은 편안히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몸도, 당신의 뇌도, 당신의 마음도 오늘은 원래의 리듬으로 천천히 돌아가기를 바랍니다.